충청도 홍성 고을. 늦가을 바람이 마른 갈대를 쓸고 지나가던 날 관아 담벼락 아래 냇가에 12살 사내아이 하나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매를 맞는다는 것을 아이는 벌써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그네 한 사람이 그 앞에 멈췄습니다. 얘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얇은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등에는 채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왜 우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으리.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그네를 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칠복. 본래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하지만 2해 전 그 이름은 관가의 장부에서 지워졌습니다. 칠복의 아버지 이름은 박재순. 홍성 고을에서 작은 포목점을 운영하던 평범하고 성실한 상인이었습니다. 이웃에게 외상을 주고 흉년이 들면 먼저 쌀을 나누고 제삿날이면 옆집 과부를 챙기던 사람.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영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끌려갔습니다. 신문은 사흘이었습니다. 재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변서에는 그의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누가 고변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아무도 칠복의 어머니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처형이 집행된 날 칠복은 10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석 달 뒤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칠복 하나였습니다. 영모죄인의 자식. 그것이 이제 칠복의 이름이었습니다. 집은 관가에 몰수되었고 칠복은 그 자리에서 관노비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물을 깃고 뗄나무를 패고 마당을 쓸고 향리들의 심부름을 뛰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느리면 회초리가 날아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이 마주치면 죄인의 자식이 눈을 어디다 두느냐는 호통이 쏟아졌습니다. 칠복은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를 언젠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냇가에서 만난 나그네는 오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박재순입니다. 어떤 분이셨느냐? 칠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나그네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나그네는 고을 주막에 방을 잡았습니다. 허름한 방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을을 살폈습니다. 2년 전 고변이 접수된 시점. 당시 홍성 고을의 향리는 누구였는지, 박재순의 포목점터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향리 최치원. 최치원은 홍성에서 손꼽히는 향리였습니다. 토지 문서를 다루는 자리에 있었고 관아의 곡식 출납을 감독하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재순의 포목점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최치원의 별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주막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땅 원래 주인이 따로 있었다고 들었소. 주막 주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나으리. 그 이야기를 꺼냈다가 봉변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서요. 사흘째 되던 날, 나그네는 고을 외곽에 있는 낡은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칠순이 넘어 보이는 노파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금내. 2년 전 박재순의 포목점 바로 옆에서 바느질품을 팔던 여인이었습니다. 고변이 이루어지던 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나그네가 문을 두드렸을 때 노파는 한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겨우 문이 열렸을 때 노파의 눈에는 이미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박재순 씨 이야기입니다. 노파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나그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12살입니다. 관가 마당에서 매를 맞으며 살고 있습니다. 노파가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는 방 안. 금내 노파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최치원이가 직접 왔습니다. 재순 씨 가게예요. 땅을 팔라고 했어요. 몇 번이나. 재순 씨가 끝까지 거절했지요.
고변서는요. 고변서에 재순 씨 이름을 쓴 건 최치원이가 직접 썼습니다. 제가 담 너머로 봤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말했다가는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노파는 그날 밤 처음으로 2년 전 그 장면을 입 밖에 냈습니다. 나그네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홍성 고을 관아 앞에 낯선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최치원은 평소처럼 관아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팔 소리가 고을을 가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최치원이 멈췄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나그네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색 두루마기, 갓, 그리고 손에 쥔 둥근 청동 마패, 3마리 새겨진 그것을 나그네가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최치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조사는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금내 노파의 증언, 당시 고변서의 필적, 박재순의 토지가 최치원 명의로 이전된 문서,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최치원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2년 전 고변은 거짓이었으며 박재순은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사실이 공식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칠복은 관아 담벼락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란이 나서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아 마당 한복판에서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재순은 무죄였음을 이로써 밝힌다. 칠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그냥 울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칠복이 정신을 차리고 그 나그네를 찾아 뛰었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달렸습니다. 고갯길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이미 없었습니다. 황토길 위에 발자국만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그로부터 며칠 뒤 칠복은 관노비 장부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버지가 지어준 본래 이름이 다시 올랐습니다. 박윤복. 넉넉하고 복되게 살라는 뜻. 박문수는 이름을 돌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이름 없이 떠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